일본은 놀라운 발전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글로벌 리더로 돋보입니다. 일본의 요리의 경이로움과 숨막히는 관광지, 최첨단 오락과 기술 혁신까지 일본은 수년간 비할 데 없는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일본의 독특함이 무엇인지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1. 유루차라 1998년에 일본 방송협회는 10주년 기념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여 현재 NHK의 공식 마스코트인 도모군을 탄생시켰습니다. 일본의 마스코트 문화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헬로키티로 2008년에 일본의 공식 관광대사로 임명되었으며 마스코트가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도모군과 헬로키티의 성공은 일본의 마스코트 문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유루차라, 즉 마스코트는 단순히 귀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 현상을 대표하며 감정적이고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구마모토현의 마스코트인 구마모는 단 2년 만에 이 지역에 1,00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일본의 귀여움, 즉 카와이는 나이를 초월하여 성인들도 이러한 매력적인 캐릭터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유루차라는 관광과 지역 제품을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본에 47개 현마다 마스코트가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 더 많은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오사카만 해도 40개 이상의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마스코트의 인기는 비인간 캐릭터에 대한 깊은 감정적 연결에서 비롯되며 이는 고대 다신교와 민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현대문화의 독특한 조합은 마스코트를 일본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역의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창의성은 마스코트에 그치지 않고 쌀밭을 숨막히는 캔버스로 변모시키는 놀라운 예술 형태로도 확장됩니다. 이 쌀밭 예술. 일본에는 쌀밭 예술이라는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예술 형태가 있습니다. 이 독특한 공예는 다양한 종류와 색깔의 쌀을 심어 필드에서 직접 놀라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창의성과 전통을 강조하는 자연의 걸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1993년 아오모리현의 이나카다테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지역사회를 재활성화하고 2000년의 쌀 재배 역사를 기리기 위해 쌀밭을 거대한 캔버스로 변모시켰습니다. 4가지 종류의 쌀을 사용하여 시청 뒤에 거대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예술작품을 완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관람 플랫폼도 건설되었습니다. 이 독특한 예술 형태는 빠르게 인기를 얻어 2006년에만 2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야마가타현의 요나자와와 같은 다른 마을들도 곧 뒤따르며 쌀밭 예술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나카다테의 밭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전통 일본화, 스타워즈의 장면, 그리고 야마타노 오로치와 같은 신화 속 생물들을 포함한 놀라운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매년 4월, 마을 사람들은 디자인을 선택하고 심기를 계획하며 컴퓨터를 사용해 세부 사항을 지도하는 진정한 공동체 노력을 기울입니다.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2008년에 광고 로고를 포함하자는 계획은 강한 반대에 부딪혀 로고가 제거되었습니다. 쌀밭 예술은 일본의 창의성과 공동체 정신의 증거로 매년 수천 명에게 기쁨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본의 쌀 재배 시즌 동안 간다면 이러한 놀라운 예술 형태를 직접 목격하기 위해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단순한 쌀밭을 위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바꾸는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놀라운 디자인을 직접 보러 가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3. 러브호텔. 러브호텔은 일본에서 라브 호텔로 알려져 있으며 커플들이 프라이버시를 찾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독특한 문화의 일면입니다. 이러한 호텔은 1960년대에 등장하여 일본 도시 환경의 독특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익명 체크인, 테마가 있는 객실, 다양한 고객을 위한 최첨단 편의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커플부터 기혼자, 심지어 호기심 많은 관광객까지 러브호텔은 개인 공간이 부족한 일본에서 사적인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이들의 인기는 일본 문화가 프라이버시와 배려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호텔은 일상생활에 실용적이면서도 유쾌한 부분이 됩니다. 비슷한 개념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일본의 러브호텔이 이룬 창의성, 편리함, 사회적 수용의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4. 캡슐 호텔. 일본의 캡슐 호텔은 독특하고 경제적인 숙박 옵션을 제공하며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약간의 크기의 아늑한 캡슐을 특징으로 하며 TV, 에어컨, 전원 콘센트와 같은 필수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캡슐은 서로 겹쳐 쌓여 있으며 사다리나 계단을 통해 위쪽 캡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 각 캡슐은 커튼이나 내부에서 잠글 수 있는 단단한 문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샤워실, 화장실, 무료 와이파이와 같은 공용 시설이 있으며 호스텔과 유사합니다. 일부 캡슐 호텔은 사우나 목욕탕, 수영장과 같은 추가 시설도 제공합니다. 50개에서 700개의 캡슐 크기로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하지만 많은 곳이 여성 전용 구역이나 층을 갖추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편안한 유카타와 슬리퍼를 제공받으며 개인 소지품은 락커나 객실 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캡슐 호텔은 매우 경제적이며 보통 하룻밤에 20에서 36달러 정도입니다. 이들은 긴 하루를 보낸 셀러리맨, 마지막 기차를 놓친 사람, 또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호텔은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여행자들에게 재미있고 저렴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 최신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5. 어디에나 있는 자판기. 일본에 처음 발을 디딜 때, 특히 도쿄에서는 거리마다 늘어선 자판기의 수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는 400만 개 이상의 자판기가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200만 개는 음료수 전용입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것은 수량만이 아닙니다. 제공되는 옵션의 놀라운 다양성입니다. 이 자판기에서는 일반적인 물, 커피,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단호박 수프, 새우 육수, 심지어 인도 카레와 같은 독특한 제품도 찾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러한 자판기에서 따뜻한 수프와 같은 옵션도 제공됩니다. 음료가 주를 이루지만 나머지 절반의 자판기에서는 아이스크림과 간식, 냉동라면과 교자 같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최근에는 바나나, 파인애플 조각, 잘게 썬 사과와 같은 신선한 과일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음료와 간식을 함께 판매하는 자판기도 있으며 담배 자판기도 흔히 볼 수 있어 일본의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율을 반영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의 미성년자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엄격한 법에도 불구하고 담배와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자판기는 나이 확인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자판기 문화는 국가의 혁신 정신을 보여주는 놀라운 전시로 언제든지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제공합니다. 일본의 매력적인 측면을 더 발견하고 싶다면 이전에 올린 일본의 어두우면 영상을 꼭 시청해보세요. 6. 다양한 키캣. 일본에서 키캣 초콜릿바는 문화적 센세이션이 되었으며 2000년에 300가지 이상의 독특한 맛이 출시되었습니다. 많은 맛이 일본 전용입니다. 키캣을 일본에서 판매하는 네슬레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메이지를 제치고 최고의 판매 제과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일본 우체국과 협력하여 키캣바를 판매하고 키토카츠라는 일본어 문구를 활용한 기발한 마케팅 캠페인이었습니다. 이는 키캣을 특히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행운의 부적이 되게 했습니다. 키캣은 1973년에 영국 제과업체 론트리와 일본 제과업체 후지야의 협력을 통해 일본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일본의 베스트셀러 제과가 되었습니다. 2004년에 시작된 녹차 맛과 지역 특산품을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전통이 인기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네슬레는 일본 시장에 잘 맞는 소규모 한정판 맛을 생산하는 전략을 세웠고 편의점에서는 자주 제품이 교체됩니다. 일본의 키캣바는 히메지와 카스미가우라의 네슬레 공장에서 생산된 밀크 초콜릿으로 만들어지며 서아프리카의 카카오콩을 사용합니다. 행운과의 연관성은 키캣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일본 우체국과의 협업과 같은 캠페인은 빠르게 매진되었습니다.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키캣은 라즈베리 인퓨즈 다크 초콜릿과 사케와 같은 고급 맛을 제공하는 전문 매장을 열었습니다. 키캣의 인기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에 오사카의 남바역에 전용 매장이 열렸습니다. 일본의 창의성이 정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할 때 이 나라의 혁신에 대한 집착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초콜릿바라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7. 침묵의 노래방. 침묵의 노래방은 전통적인 노래방 경험에 대한 매혹적인 변형으로 일본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개인 방이나 관객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는 대신 외부 세계에 자신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특별한 마이크에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개념은 일본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노래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나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침묵의 노래방은 헤드폰으로 즐기며 가수가 음악과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조용하게 유지됩니다. 이 독특한 형태의 노래방은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코비드-19 팬데믹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이었던 시기에 특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세균을 퍼뜨릴 위험 없이 노래를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침묵의 노래방은 일본의 혁신적인 오락 접근 방식의 증거로 기술과 문화적 감수성을 결합한 것입니다. 일본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 인기는 전통적인 오락을 현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조정하는 일본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8. 시리메는 엉덩이 눈으로 불리는 일본 민속의 가장 이상한 요괴 중 하나입니다. 이 기괴한 생물은 학문이 있어야 할 곳에 단 하나의 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리메의 이야기는 아마도 천세기 초에서 중반까지 이어진 에도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한 사무라이가 신비로운 인물을 만나 이 이상한 특징을 드러내며 사무라이를 충격에 빠뜨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시리메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하이쿠 시인 요사 부손에서 나옵니다. 이 기괴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요괴는 일본의 유령 이야기에서 종종 발견되는 공포와 코미디의 독특한 조합을 보여줍니다. 시리메의 진정한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이 허영에 대한 비판이거나 단순히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제안합니다. 일본 외부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리메는 현대 일본 대중문화에 여전히 등장하며 이 나라의 풍부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신화 전통을 보여줍니다. 9. 다케시타 거리 패션. 다케시타 거리는 도쿄 하라주쿠의 패션의 중심지로 일본 청소년의 독특한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이 지역은 단순한 의상만이 아니라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과 깊이 얽힌 강력한 자기 표현의 형태입니다. 여기에 패션은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며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독특한 스타일을 탄생시킵니다. 이 스타일 중 하나는 카와이로, 파스텔 색상과 장난기 있는 액세서리로 아동의 순수함을 포용합니다. 그리고 데코라는 에너지 넘치는 다채로운 레이어와 다수의 액세서리로 정의되는 스타일로 시선을 사로잡는 룩을 만들어냅니다. 로리타 패션은 빅토리아 및 로코코 미학에서 영감을 받아 섬세한 레이스와 주름으로 겸손함을 강조하며 갸루는 과장된 화려함을 지향하며 두꺼운 화장과 탈색된 머리를 특징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계는 일본 록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극적이고 안드로지너스한 의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타일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일본 청소년의 독특한 역학을 반영하는 문화적 성명서이자 사회적 논평의 형태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글로벌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쳤지만 다케시타 거리 패션에 생명을 주는 창의성, 문화적 맥락, 사회적 환경의 특정 조합은 일본에서만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케시타 거리가 패션을 특별한 자기 표현의 형태로 바꾸는 것처럼 일본의 테마 기차는 일상적인 여행을 이 나라의 대중문화를 통한 여행으로 변모시킵니다. 10. 테마 기차. 일본의 테마 기차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며 교통과 오락을 결합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이 기차들은 인기 캐릭터, 애니메이션 시리즈, 지역 특산물 또는 역사적 주제를 전시하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제작됩니다.
예를 들어 헬로키티 신칸센은 기차 전체에 헬로키티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포켓몬 캐릭터와 놀이 공간이 있는 포켓몬 위 U 기차도 있습니다. 다른 테마 기차들, 예를 들어 에반겔리온 신칸센과 SL 긴가는 승객들을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도호쿠 이모션 다이닝 기차는 일본 시골의 멋진 경치와 함께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기차들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일본이 대중문화를 일상생활과 결합하는 뛰어난 능력을 강조하여 단순한 기차 여행을 잊을 수 없는 모험으로 바꿉니다. 11. 대여 여자친구.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관계에 부담 없이 독특한 동반자 경험을 위해 여자친구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누군가의 동행을 즐길 수 있게 해주며 가격은 일반적으로 2시간 만남에 약 70달러에서 3시간에 100달러 정도로 식사와 교통비를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종종 정규직과 병행하여 진정한 동반자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일부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극도로 수줍은 젊은 남성인 히키코모리로서 일반적인 데이트에 참여하기 어려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일부 기혼 남성들도 추가적인 동반자를 찾기 위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일본에서 여자친구를 대여하는 것은 연결과 로맨스의 세계로의 일시적인 탈출을 제공하며 독특하고 일본에만 있는 경험입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벌 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